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가 오늘 일단 장중인데 800억 거래를 터뜨리면서 어저께 시간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5%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오늘 시가는 7.9%, 지금 현재 5.5%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4월 초에요. 4월 8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중형급 종목군들이 대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보면 대형주가 먼저 조정을 받고 중급 종목들이 그 이후에 조정을 따라서 받은 것도 있고 먼저 받은 것도 있다. 거기서 주도주가 갈려요. 근데 그 주도주가 갈리는 구간에서 먼저 다시 치고 나가고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좋아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즉 앞으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근데 그런 종목이 가장 안 빠지고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엔비디아 한 10%씩 빠지고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막 25%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쵸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부터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실제 보면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1.16% 강세 중에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강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장을 주도했지만 조정폭이 꽤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오늘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비메모리 위주가 아니라 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 쪽인데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지금처럼 대두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오면서 이쪽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굉장히 정말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되다 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메모리 쪽도 한번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드리는 여기 FST는 EUV 펠리클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공장, 그쵸? 미국 텍사스 공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소기업들 있죠? 한국에 있는, 그쵸? 중견기업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FST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쭉 올려서 보면 자, FST의 7%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생각나죠? 그렇죠? 인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은 클 거예요. 변동성은 큰데 그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타점은 선반영.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면 자, 보세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FST 미국 텍사스 공장서 시향상 기대감의 강세, 이게 60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EUV 펠리클 공정은 FST에서 그냥 전적으로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 볼까요? 오랜만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15% 이것도 늘린 겁니다. 그쵸? 처음에 들어온 게 거의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 정도부터 들어와서 지금 15%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실제 현재 지분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그럴까요? 지금 삼성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가 협동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살라고 인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타자가 FST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EUV 공정 어디 필요합니까? 비메모리 쪽에 필요하죠. 그쵸? 이건 HBM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TSMC 지금만 보면 TSMC가 영원히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자서 독점하고 있으면 고객사들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 TSMC 공정에 비해서 약간 좀 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열을 좀 못 잡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삼성전자에서는 뭐 자사칩도 찍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는 사업을 다각화시켜 놨잖아요. 칩을 스스로도 만들고 이 칩을 만든 걸 가지고 스스로도 찍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스스로 만든 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거의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고 있으니까
이쪽은 삼성에서밖에 안 쓰는데 그쪽 찍고 있으니까 공정 기술이 조금씩 딸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힐 뻔 했었던 게 지금 AI 반도체라고 판매되는 게 H100이죠. 이게 개인 사용자용으로 오면 지포스 4000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 3000 시리즈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성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전성비가 떨어지고 발열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TSMC로 H100을 맡긴 겁니다. 이게 공정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진 않거든요. 공정 자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TSMC에 들어갔었던 물량이 삼성 파운드리에 올 수 있고요. 지금 텍사스 공장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진행 중인 것만 보더라도 FST를 포함한 EUV 공정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기본적으로 60조 규모다. 근데 지금 FST의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제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떠요. 먼저 뜨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주식은 심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을 낮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가 돌파 또는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다. 즉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ASML이 왜 대체 불가능한 슈퍼을이 됐나요? ASML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EUV 그 장비 노광 장비가 ASML에서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대한 그 펠리클 공정에 대한 부분은 FST에서 맡고 있고 지금 여기는 삼성에 대한 인수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시장성은 60조 규모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단기간 보면 많이 올라왔고 변동성도 큽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렴한 주가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돌파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을 때 그쵸?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HLB입니다. 언제 삽니까? 신고가 만들고 돌파 구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고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가 확인하고 다시 매수했을 때 한 1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또 내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매수했을 때 다시 13% 정도의 수익을 또 냅니다. 그리고 쭉 빠지잖아요. 빠지는 구간에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다시 매수했을 때 또 수익이 발생하고요. 오늘 장중에 HLB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또 만들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근데 소통방 여기는 시장감에서 8시 장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요. 선익 시스템만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이렇게 보면 오늘 시가 공략한 결과 어때요? 상한가에 들어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AI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그쵸 시장이 반등하니까 강한 종목들이 낮게 조정받고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FST를 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는 만들어 놔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 4월 거의 한 10일경부터 반도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게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점을 잡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FST를 포함한 그쵸 전체적인 반도체들을 파악을 해서 FST만의 실시간 타점 그쵸 다른 종목들 말고 FST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ST가 오늘 고가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팔 종목 아니고요.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빠졌고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가격 부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히 공략하면 어떤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런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 공유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FST에 실시간 타점을 공개를 할 겁니다.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성과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